살아가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이미 그 뭔가를 잘해낼 재능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내 안에 재능이 없다면 그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 뿐더러 그 뭔가를 할 염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거였다. 이런 말은 가슴을 뛰게 한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황보름님이 지은 난생 처음 킥복싱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 황보름님은 미니멀리즘의 세계를 동경하고 계신답니다. 하지만 읽을 거리, 즐길 거리, 쓸 거리는 언제나 넘쳐나는 텍스트형 인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황보름님이 자기소개에 이런 말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벌벌 떨리는 손, 예견된 근육통, 생명의 위협까지. 그래도 운동하는 내가 좋다. 아무리 생각해도 운동밖에 없겠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예전에도 별로였는데 더 별로가 됐어. 너네는 어때? 혹시 이거 나만 그런 거야? 훨훨 날아다니던 사람도 40쯤이 되면 체력이 반으로 푹 꺾인다는 말. 20대부터 줄기차게 들었다. 원래도 체력이 좋진 않았던 터라 여기서 반으로 꺾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긴 했지만 그래도 큰 걱정은 하지 않았다. 40은 저 멀리 있고 나는 아직 그런 대로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모두들 입을 모아 경고하던 40이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30 중반이 되자 나는 남보다 한 발 빨리 그간 말로만 듣던 40의 몸이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좀 그만하고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늘어갔다. 몇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몸져 눕는 타임이 필요했다. 외출을 하지 않았어도 오후가 되면 어쩐지 외출을 하고 돌아온 듯 기운이 빠져 역시 또 몸져 누워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자고 일어나도 체력은 쉽게 올라오지 않았고 올라오더라도 아주 잠깐일 뿐 수명 다한 배터리처럼 금세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인 체력 저하도 문제였지만 부분적인 문제도 지속적으로 터졌다. 집 앞 정형외과 의사쌤에게 허리는 물론 무릎과 손목 뼈까지 차례대로 공개해야 했고 몇 개월에 한 번씩은 무슨 알람이라도 맞춰놓은 것처럼 지독한 위염에 걸려 알아누웠었다. 잊을만 하면 목감기에 걸려 말을 하지 못했다. 정말이지 이놈의 부실한 몸 때문에 도통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삶이 아닌 것은 살고 싶지 않다며 숲으로 들어갔는데 나 역시 이건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어디든 들어가야 할 것 같았다. 그렇다면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 답은 간단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운동. 그래서 결심했다. 체육관에 들어가기로. 2018년 12월의 어느 날 나는 몇 개월째 앓고 있는 만성 위염을 털어내듯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속으로 외쳤다. 나조차도 이런 나를 견디기 정말 싫다.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운동을 해야겠다. 결심한 김에 재빨리 자료조사를 시작했다. 킥복싱을 검색창에 입력해 넣었다. 우리 동네에도 과연 킥복싱 체육관이 있을까? 오, 있었다. 그것도 몇 군데나. 체육관 블로그를 들락날락하면서 영상과 글을 비교 분석한 후에 한 곳을 선택했다. 사실 비교 분석이라는 거창한 말을 들먹거릴 것도 없이 선택의 이유는 아주 간단했다. 나 같은 초보도 쉽게 적응할 수 있어 보이는 곳,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킥복싱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수준에 맞춤 코칭. 무엇보다 내가 선택한 체육관은 여자 회원과 남자 회원의 비율이 5대5는 되는 것 같았다. 적응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쓸 필요 없겠다 싶었다. 체력을 키워주는 운동이야 많겠지만 킥복싱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우선 좀 과격한 운동을 하고 싶었다. 몸을 마구마구 굴려주는 운동. 하고 나면 운동했다는 느낌이 빡 드는 그런 운동. 글을 쓰느라 안 그래도 부동 자세로 앉아있기 일쑤인데 운동마저 정적이면 내 인생이 너무 밋밋하게만 흘러갈 것 같았다. 생판 안 해본 새로운 운동을 해보고도 싶었다. 비단 운동만이 아니라 뭐든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다. 어쩌면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절로 이런 바람이 생겼는지도 모르겠다. 체력을 포함해 내 안에서 시들어가는 부분이 생긴다면 새로 꽃피우는 부분 역시 생겨났으면 좋겠다고. 나의 나이 듦을 긍정할 수 있도록 아주 사소할지라도 조금씩이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다고. 그러려면 익숙한 것, 낯익은 것에만 의지할 게 아니라 생소하고 낯선 것에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 첫 경험, 두근거리는 마음. 킥복싱은 그런 작은 시도의 일환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고 싶었다. 내 한 몸, 내가 지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함. 무엇이 닥치든 겁부터 집어먹는 대신 떨리더라도 결연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강함. 나는 강해지고 싶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2019년 1월 2일 수요일. 나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킥복싱 체육관 문을 두들렸다. 첫날 등록을 하기 위해 카운터 앞에 선 내게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코치님이 앞으로 1년 내내 보여줄 환한 미소를 머금고 물었다. 운동은 왜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지난 몇 년의 서러움을 토해내듯 대답했다.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요. 새롭게 시작한 킥복싱이 나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잠옷 궁금하다. 가끔은 20초가 영원 같다.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온 내 눈에 보이는 체육관의 시간 배경은 언제나 어스름이 진 저녁이었다. 어둡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고 필요한 곳곳을 조명이 알맞게 비춘다. 나는 나처럼 위아래로 검정색 운동복을 입은 회원들이 어둠을 배경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힐끗 보고 나서 스트레칭 존 전신 거울 앞에 선다. 언제나처럼 왼쪽 벽에 붙은 스트레칭 순서를 보면서 세심하게 스트레칭을 한다. 스트레칭이 끝나면 제자리 뛰기를 3분 하거나 스쿼트를 50번 하거나 버피를 20번 해서 몸을 달군다. 몸이 다 달궈졌다 싶으면 오른편 정수기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러면 저 멀리서 어김없이 나를 주시하고 있던 코치님과 눈이 마주친다. 코치님이 손짓한다. 손짓에 이끌려 다니면서 코치님은 칠판을 보며 오늘의 와드를 설명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어설트 바이크 0.5마일, 스윙 50회, 마운틴 클라이머 30회, 3라운드 하시고요. 다 끝나면 니업 50회, 플랭크 1분, 3라운드 하시면 돼요. 이제 체육관에서의 시간 흐름은 인생에서의 시간 흐름과 같다. 하루는 짜증날 정도로 더디게 흐르는데 1년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듯 운동 하나를 할 때면 초 단위로 시간을 따지게 되는데 운동을 다 끝내면 언제 1시간이 다 지나갔나 싶다. 특히 루프 같은 운동을 할 때는
시간이 처참할 정도로 느려진다. 배틀 로프라고도 하는데 이름 그대로 전쟁 같은 운동이다. 로프 운동을 할 때마다 마치 지구보다 더 무거운 행성이 내 행동 반경 안으로 들어온 것만 같다. 로프 운동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반대쪽에 고정되어 있는 로프를 한 가닥씩 양손으로 잡는다. 로프의 굵기는 엄지와 검지 끝을 맞닿으면 만들어지는 동그라미 정도다. 이제 꽉 잡은 로프를 번갈아 바닥으로 패대기 치기만 하면 된다. 보통 한 번에 20초 동안 패대기 친다. 패대기는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그럼 로프가 파동을 그리며 아름답게 뻗어나간다. 물론 잘 패대기 칠 때만 아름다운 파동이 생긴다. 다른 많은 동작과 마찬가지로 로프 또한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지만 막상 해보면 이건 정말 내가 해선 안 될 운동 같다. 로프를 흔들 때마다 누가 내 팔뚝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느낌이다. 절로 욕 비슷한 신음이 나온다. 평소 같으면 20초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갈 시간이다. 텔레비전 중간 광고가 60초라고 하면 그 3분의 1 길이다. 얼마나 짧은 시간인가. 일주일 동안 기다린 웹툰의 업데이트 알람을 듣고 바로 들어가 대사 몇 개 읽으면 어느새 흘러가는 시간이기도 하다.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볼 때도 20초는 순식간에 지나간다. 손흥민이 하프라인 안쪽에서 골을 빼앗아 멋지게 달려온 뒤 황희찬에게 패스하면 황희찬이 저 멀리 황의조에게 패스하고 그러면 황의조가 페널티 라인 근처에서 근사하게 뒤로 돌며 골을 키핑하는 그 짧은 시간도 20초 정도이지 않을까? 하지만 로프 운동을 할 때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다 못해 정말이지 영원처럼 느껴진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는 영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지? 하고 흰토끼에게 묻는다. 흰토끼는 대답한다. 가끔은 1초만으로도 영원할 수 있지. 정말 멋진 대답이지만 그래도 1초는 조금 심했다. 그치만 20초는 정말 가끔 영원일 수 있다. 이렇게 로프, 어설트 바이크, 플랭크 등등의 느림을 징글맞게 겪고 나면 어느새 오늘치 운동을 끝마친 상태다. 시계를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 있고 나는 그 모든 느림을 금세 잊은 채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 어쩐지 조금 허탈해하며 1시간의 과거를 되새기면서 마무리 스트레칭을 한다. 이제 다시 체육관 밖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을 나와 체육관 문을 나선다. 그다지 느리게도 빠르게도 흐르지 않는 익숙한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온 나는 집으로 시적시적 걸어간다. 오기 전과는 조금 달라진, 어쩌면 조금 더 강해졌을지도 모를 몸으로. 회원님, 허리 구부리시면 안 돼요. 코치님이 누군가에게 말했다. 회원님, 지금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코치님이 또 누군가에게 말했다. 누구야? 누구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거야? 아, 신경 쓰여. 회원님, 허리를 쭉 펴세요. 이쯤 되면 자기 자신을 의심해 봐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 기분이 이상했다. 어쩐지 코치님 목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것만 같다. 문득 그 목소리가 애타게 부르짖는 회원님이 나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의심에 휩싸인 나는 귀신의 존재의 유무라도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굼뜨게 좌측 거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였구나. 나였어. 내가 회원님이었어. 나는 귀신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근슬쩍 허리를 폈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코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 코치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정면 거울을 바라보며 섰다.
양발을 적당히 벌리고 나서 허리를 고추 세웠다. 위팔을 옆구리에 바짝 붙이고는 불가리 안백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다시 운동 시작이다. 아랫팔을 가슴까지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한다. 얼굴을 구긴 채 올렸다 내렸다 5번쯤 하니 허리가 다시 기울어진다. 팔 힘만으로 8kg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허리 힘을 사용하려고 절로 허리가 구부러지는 것이다. 시작할 때 이까짓것 싶은 운동도 하다 보면 헉 소리가 절로 난다. 헉 싶으면 여지없이 자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가차없이 코치님들이 달려들어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자세로 해야 한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설득이 그리 쉽게 통할까? 눈을 흐리멍덩하게 뜬 채 묵묵부답 부동 자세로 서 있으면 코치님들은 또 여지없이 온몸으로 동작을 해 보인다. 완벽한 자세로 능숙하게. 그러면 나는 코치님의 자세를 머릿속에 고이 새겨놓고는 다시금 코치님들 면전에서 동작을 해 보인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까보단 조금 나아진 자세로. 하지만 이 자세도 조만간 또 무너질 것이다. 이게 반복된다. 자세 잡고 무너지고 또 자세 잡고 무너지고. 자세를 제대로 잡는 것이 관건이긴 한 것 같은데 영 되질 않으니 나로서도 답답할 뿐이라는 걸 코치님은 알까? 크로스핏을 할 때도 자세가 말썽인데 킥복싱을 할 때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마저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오른발을 한 발 뒤로 두고 두 팔로 얼굴을 가리며 서는 기본 자세. 이 자세마저 제대로 안 나온다. 특히 훈련 중에 자꾸 이 자세를 풀어버려서 지적을 수도 없이 받고 있다. 그간 훈련 때마다 발차기를 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발차기라고 예외는 아니다. 훈련 첫날에 이런 말을 들었다. 오른발 차기를 할 때는 땅을 딛고 있는 왼발의 각도를 넓혀줘야 하고 왼발을 찰 때 역시 오른발 각도를 넓혀줘야 한다고. 디딤발 각도를 넓혀야 하는 이유는 허리를 틀기 위해서다. 허리를 틀어줘야 발을 제대로 찰 수 있다. 그런데 자꾸 각도 넓히기를 잊는다. 그러니 코치님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디딤발을 더 바깥쪽으로. 디딤발도 디딤발이지만 허리 트는 것도 자꾸 잊는다. 발등으로 상대의 옆구리를 가격하려면 몸을 많이 틀어줘야 하는데 그러질 않으니 발차기가 시원스레 되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보다 못한 점프 코치님이 내 발목을 두 손으로 움켜잡더니 직접 본인의 옆구리에 갖다 대며 말했다. 이 자세를 잘 기억하세요. 발등이 옆구리를 정확하게 차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골반과 허리를 더 틀어야 하고요. 그런데 자꾸 트는 걸 잊으시잖아요. 이런 지적을 받으면 그 순간에는 어떻게든 허리와 골반을 틀어 코치님이 원하는 발차기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나는 어느새 또 어정쩡한 자세로 발차기를 하고 있다. 나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나? 그럴 리가. 나도 어쩔 수 없으니 이러는 거다. 팔 힘이 없는 사람이 푸시업 2-3번 만에 자세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다리 힘과 코어 힘이 부족하니 갈수록 몸을 제대로 틀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틀지 못하니 발차기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다. 좋은 자세는 좋은 체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역시 문제는 또 체력이다.